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이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닙니다. 이 불은 당신의 전기요금 고지서이며 마트의 채소 가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밥상에 올라오는 쌀 한 톨의 운명이 이 화염 속에 결정됩니다. 33km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역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좁은 바닷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냉혹한 구조를 해부하겠습니다. 몸이 살기 위해 혈액이 필요하듯 문명이 살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저는 혈맥이라 부릅니다. 혈맥이 막히면 뇌가 인지하기 전에 손끝과 발끝이 먼저 감각을 잃고 차가워집니다. 국가도 같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정치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의 매대가 먼저 비고 주유소 앞에 줄이 생깁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단 9일 만에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고 2,000여 척의 선박이 해협 안에 갇혔습니다. 대중은 유가 상승의 표면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언론이 침묵하는 훨씬 더 서늘한 인과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가 한국의 항만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그 통과 비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경동맥이 지금 타국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졌는데 물가는 서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나프타의 상승을 부르고 이는 다시 플라스틱과 포장재의 비용을 올립니다. 결국 마트에서 상추 한 봉지를 드는 순간 당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무게를 함께 들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지켜주거나 정부가 비축유를 풀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일까요? 초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의 항로는 왕복 6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은 이란의 영해 안에 위치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물리적으로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국제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료를 올리고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기 시작하면 미사일 한 발 없이도 에너지 시장은 마비됩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돋는 지정학적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 분쟁의 중심에선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이미 완벽한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입니다. 전쟁의 충격은 발원지가 아닌 지구 반대편의 한국, 일본, 중국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역사학자 니얼 버거스는 말했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자국이 안전한 거리에서 전쟁을 설계한다. 저는 이것을 의존의 외주화라 정의합니다. 안보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타국에 전가해 둔 대가,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반복되어 온 지배의 패턴입니다. 13세기 이 좁은 바다에 세워진 호르무즈 왕국은 강력한 군대도 영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무역선의 통행세를 물려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위치 그 자체가 무기였던 것입니다. 1507년 포르투갈의 알부케르크 함대가 이곳을 점령하며 대항해 시대의 심장을 장악했고 1622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페르시아와 손잡고 다시 이 패권을 빼앗아 전 세계 물류를 통제했습니다. 1981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벌어진 유조선 전쟁은 무려 7년 동안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대와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혈맥을 통제하는 자가 흐름에 의존하는 자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구조적 법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교한 법칙이 지금 2026년 당신의 일상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을 때 많은 언론이 위기 해소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췄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이면의 인지전과 흐름의 통제권 싸움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앞으로 호르무즈는 단순한 통과 수역이 아닌 이란이 설계하는 새로운 규칙 기반에 관한 수역으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원유는 땅속에 충분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흐름의 지배권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신호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구조적 변화를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 원가를 올리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치솟고 당신이 20년 동안 성실하게 부어온 퇴직연금의 실질 구매력은 소리 없이 분쇄됩니다. 에너지 지정학의 파도가 당신의 안방까지 들어와 은퇴 자산을 침식하는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준인 208일분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 방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조선들은 이미 홍해를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개척해내며 물류의 동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축유로 벌어들인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번 위기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기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음 위기는 더 빠르게 더 크게 옵니다. 둘째, 이 시간을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 에너지 다변화,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것은 환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국가 생존의 무기입니다. 50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방관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의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싸고 편리한 타국 의존형 구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린 자극을 생존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인간의 자유와 성장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에너지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해 왔습니다. 그 착각의 대가를 2026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무조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공간을 조금 더 넓힌 분들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조를 모르는 채 두려워하는 것과 구조를 읽어내고 대비하는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혈맥이 막혀도 우리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는 물질이지만 삶은 단단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장의 기름값이 아니라 이 연결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가올 내일을 주체적으로 대비하는 이성입니다. 시대의 이면을 읽어내는 이 서늘한 통찰에 연대하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단단한 발자취를 남겨주십시오. 월화연수였습니다.